안녕하세요. 수다뭉더 시스토리 기담입니다. 요즘 터키 드라마가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엄청 인기가 많대요. 그 중에서도 터키의 국민 드라마였고 전 세계 70개국에 수출됐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무hte셴 우즈이을, 이 발음이 맞나요? 위대한 세기라는 뜻이랍니다. 이 드라마를 좀 보아볼까 했는데 2011년부터 4년 동안 무려 139부작을 방영했다고 해요. 편당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고 하니까 이 드라마를 보려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돼서 분량의 압박으로 나중에 시간이 더 많을 때 봐야지 라고 킵해두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세기는 터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술탄 중 한 명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슐레이만 1세 시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해서 드라마, 영화의 아주 매력적인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슐레이만 1세의 부인인 휴렘 술탄, 록셀라나입니다. 오늘은 그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이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추천해 주신 구독자님 계셔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 유명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휴렘 술탄, 록셀라나, 그녀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530년 우크라이나 로하틴 지방에 평범한 그리스 정교의 사제가 있었는데 딸이 바로 록셀라나입니다. 금발의 아름다운 소녀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평화로운 이곳에 몽골 타타르족이 침략해 오면서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남자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붙잡힌 여자, 어린아이, 행복한 남자들은 사슬에 묶인 채 어디론가 끌려가게 됩니다. 록셀라나도 이 무리 속에 섞여 있었죠. 이들은 채찍을 맞으며 맨발로 질질 끌려가서 짐승처럼 취급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무리는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여자들은 주로 성노예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록셀라나는 알 수 없는 이 미래와 지독한 현실의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끌려가고 있었죠. 자, 이들은 크림반도의 항구 도시 카파로 끌려갔고 모두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카파의 노예시장을 기웃거리며 아름다운 여자 노예를 찾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 상품대에 오른 한 소녀를 보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름다운 소녀로군, 그녀라면 그를 사로잡을 수 있겠어. 그는 록셀라나를 거금을 주고 삽니다. 그는 바로 오스만 제국의 재상 이브라힘 파샤였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슐레이만 술탄이 지배를 하며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죠. 그가 찾고 있던 것은 이 절대 권력의 술탄을 사로잡을 만한 미모의 여성 노예였는데 그의 눈에, 파샤의 눈에 바로 록셀라나가 들어온 겁니다. 이브리함 파샤는 원래 그리스인인데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서 이 오스만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인물이에요. 원래 그도 이 술탄이 황태자 시절에 노예였다가 나중에 총리 대신까지 되는 인물이니까 인생 역전의 주인공인 거죠. 이후 이브리함 파샤는 궁정 황관을 매수해서 록셀라나를 술탄의 침실에 들여보내는데 성공합니다. 록셀라나는 알몸인 채로 비단 이불에 둘둘 말려서 술탄에게 보내지죠. 자, 그녀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탄 이야기를 잠깐 해보아야겠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기 전까지 안정적인 계승법이 없었기 때문에 술탄 계승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어요. 원칙적으로 술탄의 아들들은 모두 다음 술탄이 될 수 있었어요. 전통에 따라 12살이 넘으면 이 왕자들을 각각 수도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행정구역으로 보내져서 다음 술탄이 되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을 밟다가 현 술탄이 사망을 하면 가장 먼저 수도에 도착한 이가 술탄이 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 권력 다툼에 밀린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극으로 망명을 해서 술탄 자리를 찬탈하는 기회를 노리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1413년에 즉위했던 술탄 마호메트 1세 때는 정말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던 때인데, 1402년 마호메트 1세의 아버지이자 술탄이었던 바예지드 1세가 이 티무르와 벌인 앙카라 전투에서 지고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죽어요. 그러면서 술탄의 아들들이 다음 술탄 자리를 두고 무려 11년이나 싸움을 벌입니다. 결국 가장 나이가 어린 아들이었던 마호메트 1세가 형들을 모두 무찌르고 술탄이 되죠. 원래는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제국을 나누어 갖자 라고 했던 형 무사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무찌르고 목 졸라서 살해한 후 이제 술탄이 된 거죠. 어렵게 술탄의 자리에 올랐어도 형제가 살아있는 한 항상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언제 그 자리에서 떨려날지 몰라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죠. 그리고 마호메트 1세의 손자인 마호메트 2세가 다음 술탄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실질적으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건설자로 친송받는 명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호메트 2세는 술탄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막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하니까 이런 피해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 형제 살해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요. 나의 아들 중 누군가가 술탄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를 죽여야 한다. 법률가들이 이걸 승인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딱 술탄이 되면 합법적으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형제들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법을 제정한 사람이 바로 이 록셀라나를 만나게 될 술탄 술레이만 1세의 증조 할아버지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 다음 술탄으로 즉위한 바예지드 2세는 동생인 젬이 또 실권을 가지고 있어서 술탄 자리에 위협을 받다가 동생이 나폴리 감옥에서 죽은 다음에야 안심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바예지드 2세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자 바예지드 2세의 아들들이 술탄 자리를 놓고 싸워요. 또 그때 바예지드 2세의 아들인 이 셀림 1세가 1512년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그 자리를 찬탈해버려요. 그리고 두 형인 아흐멧과 코르쿠스를 궁중 만찬에 초대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아버지 바예지드 2세도 죽어요. 그런데 이 바예지드 2세의 죽음 역시 셀림 1세가 독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셀림 1세는 야부즈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 터키어로 잔인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셀림 1세는 자신의 후계 구도를 또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유일한 후계자 슐레이만만 놔두고 나머지 4명의 자식들을 전부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술탄이 된 슐레이만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었지만 아버지에 의해서 형제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1520년 20대 젊은 나이로 술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슐레이만 1세는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 그런 술탄이었다고 해요. 그 초기에 글을 본 이 베네치아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술탄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인물이며 표정에서 단호함이 느껴지는 강인한 인물이다. 그는 이름대로 총명하고 판단력이 뛰어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니 그가 당시에 굉장한 엄친아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가 대외적으로 세력을 많이 넓힌 정복군주이기도 했지만
내치도 굉장히 잘한 그런 군주였다고 합니다. 법을 정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집트 법전, 술레이만 법전 이런 게 술레이만 1세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또 이 당시 술레이만 1세 당시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전성기를 누렸다고 하는데, 황실에서 예술가와 장인들에게 급료를 지원하는 등 많은 후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융성한 시대를 누렸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가 길었죠. 다시 비단 이불에 쌓인 채 슐레이만 1세 앞으로 배달된 록셀라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자, 돌돌 말린 비단 이불을 차르르 풀자 그 속에 벌거벗은 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록셀라나가 모습을 짠 하고 드러내자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슐레이만은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그녀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슐레이만은 그날부터 다른 여인은 찾지 않고 매일 록셀라나와만 함께 하는데요. 그녀는 외모도 물론 아름다웠지만 사제의 딸이었던 만큼 어린 시절부터 종교 서적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서 지적 능력이 뛰어났던지라 대화가 잘 통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밤대로 즐겁고 낮은 낮대로 재미있는 그런 여인이어서 슐레이만은 더더욱 록셀라나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록셀라나는 술탄의 여인들이 모여 사는 하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록셀라나가 들어감으로써 이 하렘의 분란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슐레이만이 여자에 빠져서 지내기만 하는 술탄은 아니었기에 정복 사업에 많이 나서게 되는데요. 헝가리의 관문인 베오그라드 요새의 점령과 로도스 섬 점령에 또 나섰고, 또 베오그라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동쪽으로 진군해 아덴, 예멘, 바그다드와 이라크의 또 대부분, 아르메니아 서부, 소아시아 동부 등을 점령해 나갔고, 또 이후 사파비 왕조 페르시아를 완전히 패망시키지는 못했긴 했어요. 하지만 그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도 장악을 하면서 정말 대단한 정복 사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전장터를 다니던 중에도 슐레이만은 록셀라나가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매일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읽어보면 슐레이만은 대단한 시인이기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록셀라나도 저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라는 그런 답장을 보냈겠죠. 이 슐레이만이 쓴 편지의 한 대목을 읽어보면, 나의 동반자, 나의 사랑, 빛나는 나의 달빛이여, 나의 목숨과 같은 벗, 나의 가장 가까운 이 아름다움의 제왕인 나의 술탄, 나의 생명, 내가 살아가는 원인 되는 나의 천국, 천국의 강을 흐르는 나의 포도주여, 나의 봄날, 나의 즐거움, 나의 낮의 의미, 내 가슴속 깊이 새겨진 그림 같은 나의 사랑, 나의 미소 짓는 장미여. 이렇게 계속 찬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르는 연애시인데요. 이렇게 사랑받다니 부럽습니다. 그런데 시에 보시면 나의 술탄이라는 대목이 나오죠. 실제로 술레이만이 록셀라나에게 휴렘이라는 이름을 하사하는데 즐거움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후 록셀라나는 휴렘 술탄으로 불리게 됩니다. 슐레이만 1세는 이후 이 록셀라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엄청나게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록셀라나를 황후로 맞이하고 정식으로 결혼해서 술탄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공표했던 거죠. 이 여자를 자유의 몸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을 맹세하며 그녀가 소유한 것 전부에 내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선언하노라. 자, 그런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 당시 오스만 제국의 황제들은 절대 정식 황후를 책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렘의 여자들이 다
황제, 그러니까 술탄의 여자이고 술탄의 혈통을 이을 후계자를 낳을 의무를 가진 여자들로서 술탄의 총애를 받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신부는 그냥 하렘의 여인에 불과했어요. 과거에 바예지드 1세 때 티무르에게 대패해서 사로잡힌 일이 있었는데 황후가 티무르의 포로가 돼서 그 적장이 왕비를 발가벗기고 술시종을 들게 하고 바예지드 1세가 보는 앞에서 겁탈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 자,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또 겪을 순 없다라고 해서 오스만 투르크족의 술탄은 정식 결혼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후궁이 술탄의 적장에게 붙잡혀서 성희롱을 당한다고 해도 황후는 아니니까 이 술탄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런데 슐레이만 1세는 이런 관례를 깨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사랑하는 여인 록셀라나를 휴렘으로 부르며 정식 아내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록셀라나는 휴렘 술탄이 되는 거죠. 이전에 이 노예 출신이었던 록셀라나가 이 술탄의 총애를 받자 하렘과 궁전 내부에서 정말 많은 견제를 받고 또 핍박을 받기도 했는데 이 마지막의 승자는 결국 휴렘이 된 거고 모든 이 궁정 암투 끝에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 황후의 자리에 오른 거죠. 자, 이제 그녀를 휴렘 술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제의 사랑을 받는 황후가 되었다고 해서 휴렘은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형제 살해법 기억하시죠? 술탄이 되면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법이에요. 휴렘 술탄은 이 슐레이만 1세와의 사이에서 아들넷 딸 하나를 낳았는데 원래 하렘의 여인들은 한 명의 아이만 낳아서 그 아이를 따로 양육하는 게 정석인데 슐레이만이 이 휴렘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거의 일부 일처제인 것처럼 지냈으니까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은 거고요. 첫째 아들인 메메드는 어린 시절에 죽어서 그 외에도 이제 아들이 3명이 있는 경우가 된 거죠. 그런데 휴렘이 왕궁에 들어오기 전에 슐레이만의 사랑을 받던 여인이 있었는데 마하데브란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마하데브란은 휴렘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돼서 일찌감치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었는데 하지만 이 마하데브란이 낳은 아들 무스타파가 슐레이만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슐레이만의 뒤를 이어서 술탄이 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란 원정도 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지방으로 밀려나면서 무스타파도 그 지방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휴렘이 자신의 아들을 다음 술탄으로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쓰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딸과 결혼을 한 재상 루스템 파샤와 협력을 해서 무스타파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당시 무스타파는 꽤 인기가 있는 황태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를 몰아내려면 계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단 무스타파에 대한 소문을 만들어서 이 슐레이만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무스타파가 슐레이만을 쫓아내려고 페르시아 왕과 음모를 꾸민 것처럼 편지를 위조하기도 하고요.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한 거죠. 셀림 1세가 바예지드 2세가 살아있을 때 그를 폐해시키고 술탄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슐레이만도 혹시 무스타파가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조금씩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슐레이만이 먼저 무스타파를 공격하게 됐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스타파가 진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지방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무스타파를 도와줬기 때문에 반란은 3년간이나 지속됐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패배하게 된 무스타파는
이 슐레이만의 호출을 받고 아버지가 있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7명의 기머거리 흑인 노예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원래 고귀한 사람들을 암살할 목적으로 원래는 농아가 아닌데 일부러 농아를 만든 그런 흑인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무스타파는 완강히 저항을 하지만 붉은 비단천에 의해서 결국 교살되고 맙니다. 그리고 무스타파의 어머니 마하데브란도 이스탄불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휴렘을 술레이만에게 데려갔던 이브라함 파샤도 처형돼요. 슐레이만은 사실 이브라함 파샤를 정말 많이 총애를 해서 짐이 옥자에 앉아있는 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처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었는데 이 이브라함 파샤는 무스타파를 지지하고 있어서 당연히 휴렘과는 대치되는 상황이었고 휴렘은 이브라임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여러 대신들과 결탁을 해 이브라임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라는 등등의 모함을 해서 그 고발을 했고 이브라임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슐레이만은 이브라임을 처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때 미리 그대를 처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몇 번이나 통보를 하고 그리고 단둘이 식사도 몇 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게 자, 나는 널 죽일 수밖에 없으니 도망가려면 지금 가야 돼 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는 건데 이브라임 파샤는 결국 이 콘스탄티노플을 떠나지 않았고 1536년 3월 15일 날 처형됩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돼서 국고로 한원이 된 거죠. 그때 46세의 나이였고요. 재상으로서는 임기가 13년이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슐레이만은 말년에 이브리암 파샤를 매우 그리워했고 그를 처형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가 싶었지만 휴렘이 매우 사랑했던 막내 아들 지한길이 자신이 또 존경하는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무스타파를 존경하고 있었던지라 그가 어머니 손에 죽게 되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휴렘은 아들의 죽음에 정말 슬퍼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아들들을 위하여서 시작한 일인지 모르지만 권력욕에 물들고 점점 병들어가면서 복수심까지 발동을 해서 과거 자신을 납치해서 노예로 만들었던 크림 칸국의 타타르족들을 자주 침공해서 거기에 있는 이 타타르족을 학살하는 그런 일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슐레이만은 휴렘을 계속 사랑했어요. 그녀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휴렘이 병고에 시달리자 휴렘마저 나를 떠나면 자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며 걱정하는 말을 신하들에게 자주 했다고 해요. 그리고 1561년 마침내 휴렘이 병에 시달리다가 병사하게 되자 슐레이만은 황후의 방을 폐쇄하고 아무하고도 식사를 하지 않고 혼자 밥을 먹으며 잠시 정치를 측근들에게 맡기면서 의기소침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해요. 이후 휴렘은 죽었지만 남은 휴렘의 두 아들들의 암투는 계속됩니다. 두 아들 이름이 셀림과 바예지드인데요. 앞선 술탄의 이름들과 같지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사람이 긴장감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 어머니가 딱 죽고 나자 셀림과 바예지드는 본격적으로 이제 파이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바예지드가 이스탄불에서 더 가까운 코냐의 총독으로 임명된 걸로 봐서 그 셀림보다는 더 총애를 받고 있었고 술탄이 될 확률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예지드는 셀림을 견제하기 위해서 셀림이 다스리고 있었던 아마시아 지역의 무역로를 해방놓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슐레이만은 이렇게 둘이 투닥투닥 싸우자
니네 둘이 그렇게 계속 싸우면 너희 둘 다에게 술탄 자리 물려주지 않을 거야. 내 여동생의 아들인 오스만 샤한테 물려줄 거야. 라고 엄포를 놓고는 두 왕자의 임지를 바꿔버려요. 셸림은 코냐로 가라고 하고 바예지드는 그 셸림이 있었던 아마시아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죠. 그런데 바예지드는 이 결정에 불만이 많아요. 이 아마시아로 옮기면 술탄의 자리에서 멀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안 가기 위해서 막 늦장을 부리고 나를 그쪽으로 옮기게 하려면 저에게 돈을 좀 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얼른 가 하고는 이제 돈의 지급이 좀 늦어지자 세계의 술탄이 거짓말을 하면 도대체 앞으로 누가 술탄 말을 듣겠냐 라는 말을 해서 이 슐레이만의 화를 돋굽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이 아마시아로 가는 동안에 자신의 병력을 키우죠. 반면 셀림은 아버지 명령에 군말 없이 코냐로 가요. 뭐 셀림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셀림은 바예지드가 내란을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라면서 이 카라만의 총독에게 병력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슐레이만도 역시나 이 바예지드가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 병력들을 모두 모아서 셀림의 군대와 합류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은 결국 이 전투에 들어가게 됐는데 슐레이만은 바예지드가 반란을 일으킨 거고 그리고 셀림이 그걸 막고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간주를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 바예지드를 죽이는 것은 합법이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발표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코냐 지역 근처에서 두 아들이 맞붙어서 전투를 하는데 뭐 슐레이만의 후원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셀림 쪽이 유리했을 거고요. 바예지드는 전투에서 패해서 결국 사파비 페르시아로 망명을 하게 돼요. 뭐 사파비 페르시아의 왕은 처음에는 바예지드를 환영했지만 나중에 슐레이만이 바예지드의 송환 조건으로 많은 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자 바로 바예지드를 넘겨줬고 결국 바예지드는 처형되게 되는데요. 바예지드의 4명의 아들도 바예지드와 함께 처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휴렘의 아들은 단 1명 셀림만 남게 되어서 슐레이만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1566년 슐레이만 1세에는 제위 46년 만에 13번째 원정을 떠나는데 이 헝가리를 치러 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술탄은 이때 이미 통풍으로 다리를 절고 있고 몸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였어요. 그 상태로 원정을 떠났었고 9월 중순에 술탄의 군대가 헝가리의 시게르바트 성을 점령을 하는데 그 중간에 슐레이만은 병령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기 몇 시간 전에 슐레이만이 일기를 쓰는데 요새는 저렇게 불타고 있는데 승리의 북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는구나 라며 자신이 죽은 후에는 휴렘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슐레마니아 사원 안에는 술탄 슐레이만과 휴렘이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그곳에서도 계속 사랑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1566년 셀림이 슐레이만 1세를 이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11대 술탄 셀림 2세로 즉위를 하는데요.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그런 술탄이었고 특히 술을 너무 좋아해서 주정뱅이 술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대요. 그리고 황당하게도 술이 취해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 하렘에 있는 이 후궁들과 함께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져서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죽습니다. 이게 세계의 그 역사 속에 어이없는 죽음, 순위권에 손꼽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점차 안팎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휴렘 술탄이 욕을 먹는 부분인 거지요. 세계사에서 낭만적인 이런 로맨티스트는 많지만 저는 슐레이만 1세가 최고인 것 같아요.
죽은 후에 그리워하고 멋진 뭐 무덤 지어주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주고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 아들들을 죽음에서 구하고 권력을 쥐어주고자 하는 이 황후의 욕망을 슐레이만이 몰랐을까요?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알면서도 그녀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게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닌지,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친구를 희생시켜서 그녀의 바램을 이루어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노예의 신분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황후의 자리에 오르고 아들을 술탄으로 만든 록셀라나, 휴렘 술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쉬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